안녕하십니까. 금판다 포크맨 정순철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이슈가 대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슈가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겠죠. 원래 그 주식도 테마주를 하는 게 좀 결과를 빨리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제가 해경에 대해서 허경영 총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허경영과 인연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뭐 굳이 이제 인간으로 따지자면은 어떤 대선 후보가 나와도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안철수를 매우 좋아해요. 그렇지만은 과연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가 누구냐? 국가라는 것은 그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는 장거리 벽축이죠. 장거리인데 어떤 그 공자는 자기의 그 중국에서의 고대 중국에서 자기들 그 춘추 전국 시대에 그 벼슬 한 자리도 못한 하나의 인물이었잖아요. 그만큼 뭐 인위의지가 그 전국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살아남는 것인가, 어느 나라가 군주가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것은 순순히 그 전략과 모략, 그런 기획력에서 승리를 이끄는 것이지, 성인 군자가 그러게 그 자기의 그 나라의 존립을 만들어가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 것은 평화 시대에나 이제 통하는 말인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다투어 성장하는 때에는 순수한 그 나라의 전투력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어떤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국가, 거대 대륙에 조그만 젖대가리 모양을 붙어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지정학적인 어떤 그 불리함 속에서 생존하는 대한민국 이 땅은 끊임없이 어떤 교란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주의적 사고방식을 지녔거나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그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로지 그 첫 번째 덕목이 뭐냐? 전투력이야, 전투력. 응? 전투력이야. 잔인한 늑대와 같은, 김정희 박사가 컨셉이 늑대인가? 늑대와 같은 어떤 그 상황에 따른 잔인성, 용납하지 않는 거. 그 가운데 어떤 그 성인 군자와 같은 또한 너그러운 마음. 이게 적에게는 잔인하게, 우리 편에게는 관대하게 그런 방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그 주자로서의 어떤 그 성인 군자 같은 그런 사람은 필요치 않다 이 말. 지금으로서는. 응? 지금으로서는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허경영에 대해서 이제 허경영은 그렇죠. 허경영은 이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비선으로서의 어떤 그 정치 참여,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이제 원래 그 포석을 이렇게 그 바둑을 놓는 그 주자보다는 뒤에서 삼자가 어떤 그 이렇게 관찰하는 사가 더 이렇게 이 판이 잘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선이 아닌 비선으로서의 어떤 그 정치적 어떤 환경이랄지 경험들, 에, 장단점도 잘 파갖고 있겠죠. 그런 모난 점, 어? 그 모든 것을 이제 삼자로서의 어떤 그 관찰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어드밴테이지로 박정희 대통령의 혁기와 지휘봉을 이제 보였죠. 물론 그건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많은 그 액션으로 인해서 이게 많은 지지자들이 확보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마케팅이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 하경영의 어떤 그 후보를 뒷받침해주는 전략가가 지금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호 6번 허경영, 왜 6번인가? 이제 우연의 일치인가 기획된 것인가? 근데 6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시발점이죠. 그럼 물론 그 밑에 숫자는 그 미시적 세계에서 숫자입니다. 물론 그 우리가 공과 1이라는 0과 1이라는 시발이 되는 그 숫자, 일석삼극이죠. 그래서 1이 쪼개지고 삼극이 되고 그 다함이 없다. 무진본, 그 무진본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대삼합 6, 삼우합이 6인데 그 다음에 생칠팔구가 나오죠. 이제 9 다음은 0이죠. 10이 아니고 0이에요. 원래 이거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에서 이제 10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10은 방위가 어떤 그 방향 방위가 이렇게 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그런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10은 말하자면 모든 것을 이루고 잠시 쉬어가는 휴식기라 이 말이야. 그래서 다시 일을 만나면은 또 그 일로 다시 원시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01 그러기 이제 컴퓨터도 01 이진법을 쓰고 지금이 이제 삼진법이 나왔는데 삼진법까지 되어야 비로소 인공지능의 어떤 그 설계가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논리 회로가. 그래서 01에서 이제 그 중간에 해당하는 이게 2가 되는 거죠. 01, 2가 이렇게 삼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태의 최소 단위가 이제 3이기 때문에 3의 꼭지점에서 중앙을 두고 한 바퀴 이제 컴파스 돌리면 그 하나의 그 동그란 원이 생기잖아요. 그 동일의 어느 그 바깥 둘레로 동그라미가 6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3의 합이 또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인 게 1과 2의 소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2는 3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플러스 3 하면 또 6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 소수로 이제 소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비로소 이제 그 최초 형태의 기본이 이제 3이기 때문에 그 3의 또 삽이 또 확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 이렇게 만물이란 것은 그 확장성이 있어 다가오는 게 있기 때문에 3의 합이 이제 6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같은 동일원에 이제 동일원 6개 원이 들어가니까 육각형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원리가 이제 수치적 원리가 이제 이게 우주라는 게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그래서 6이 하나의 이제 그 거시세계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로소 관측 가능한 거시세계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눈꽃송이를 보면은 그 육각형은 보이지만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중심은 원이 돼 있어. 원으로 돼 있다고. 그렇게 이제 관측이 되는 거예요.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666을 그 악마의 숫자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악마의 숫자가 아니고 그 666은 창조의 시발점이에요. 창조의 시발점.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마적 개념, 루시퍼라고 하는 악마적 개념, 그 뭐 엔링과 엔키, 그 과학자 집단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그 원시 생명으로부터 촉발이 이제 유전적 어떤 돌연변이로 개종이 돼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어떻게 그 지구 역사가 5천 년밖에 안 되겠냐 이 말이야. 성경이 이제 그 기독교적 개념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고 쬐끔 뛰어서 한 공룡 지금 그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신생대가 끝나고 이렇게 그 6억 5천만 년 전에 어떤 쥐락이 대멸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그 공룡 쥐락이 대멸종이 6,500만이 지났어. 최소한 거기서 한 조금 100만 년만 뛰어봐요. 뭐 오스트랄피테쿠스의 그 최초의 인류가 300만 년이라고 그러는데 300만 년보다 더 오래된 어떤 원시 인류가 그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건 자체 두고라도 최소한 그 100만 년만이라도 띄워놓고 생각해보자. 과연 인간의 역사가 1만 년밖에 안 되겠냐 이 말이야. 한 적어도 열 몇 번은 리셋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틀란티스니 무니 레무리아니 그런 전설이 아니란 얘기지. 그런 어떤 그 과거의 그 어떤 지금의 현재 문명의 그 단계에서 관측되어지는 그 발견되지 말아야 하던 그 지금보다 뛰어난 어떤 그 문명의 흔적들이 이제 발견이 되잖아요. 결국 이제 그것은 뭐 역사학자들이나 어떤 이렇게 그 기독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그 논리들이 그것이 이제 숨기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죠.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편집해서 보여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우리가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구도 하나의 우주 속의 하나의 그 땡그란 그 암석 행성이기 때문에 최근에 발견된
켄타우루스의 어떤 무슨 켄타우루스 자리에 그 지구형 행성이 있는데 지구가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지구가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환경이. 그리고 거기에 그 태양은 우리 태양보다도 수명이 뭐 1조 년이라고 그런가? 1조 년? 그렇게 길어요. 그리고 그 황색 계열의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예, 천천히 그 수소 에너지를 천천히 소모하는 항성이었어요. 그래서 훨씬 그 오랜 그 생명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류 문명을 뭐 100만 년만 띄워놓고 생각해 봐도 간단하게 예, 수십 번 리셋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화론을 거부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의 신체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특성은 모든 생명체들의 어떤 똑같은 특성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공통된 특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화론을 부정할 수 없고 진화의 어떤 촉발이 있었다 뿐이지. 그걸 누가 역할을 했냐? 666에 해당하는 6에 해당하는 당신들이 말하는 루시퍼라고 해당하는 과학자 집단은 과학자 집단들에 의해서 현생 인류가 진화를 촉발시켰다. 그래서 지금의 인류가 지금의 모습으로서 지구의 영장류로서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각각의 개인은 어떤 집단의 지성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정보화 시대라 그래가지고 스스로가 의심하지 않는 자들은 그러한 그 지혜를 얻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의심은 지혜의 터득이 가장 기본입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모르는 것은 질문을 하고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네 말이 틀렸어. 그런 말을 듣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고 틀렸음을 알아야 그걸 수정을 하는 것이죠. 신념에 목숨을 건다 하는 것들, 내가 믿는 바에 의해 목숨을 건다 하는 것들은 그 믿음이 확실하면은 자기가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틀렸다 하면은 다른 믿음에 의해서 내 주장이 여기에 이제 파해돼서 나의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변화를 꾀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이댄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이대지 않는 자는 발전이 없다. 아, 온전히 거기에 대한 자기의 책임이에요. 모든 것은 거기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본인들의 모든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념의 목숨을 건너는 것은 그만큼 경박하지 않고 신중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경영이가 삼상공양에 목숨을 거는 건 그만큼 자기의 신념이 강하다는 것이고 자기가 틀렸다 하면은 자기 목숨을 거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대가도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최근의 영화 돈 룩업이라는 영화 있죠. 내가 삼상정책 중에서 그 양적 완화라는 것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허경이 틀렸을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도 있고 허경이 맞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선례로 봐서 지금의 어떤 양적 완화라는 건 좀 늦은 감이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지금의 어떤 현물이 시장에 이제 어떤 그 돈이 이제 많이 풀린 상태이고 더군다나 어떤 그 국제사회의 정치적 선례를 볼 때에 베네수엘라나 그런 나라들부터 복지 정책의 어떤 너무 지나친 복지 정책은 국가의 전립을 이토록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미국에서도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160만을 주고 얼마를 줄 때에 실질적으로 그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인력 구하기가 그것이 이제 분명한 발표로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출산 장려 정책으로서 러시아에서 산모들에게 얼마씩 지급을 했는데 미혼모들이 애 낳고 똑같다. 애 낳고 똑같. 애 낳고 똑같. 어디서 내가 그 말을 들었지? 애 낳고 똑같라는 말이 있지.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 낳고 똑같 그래요. 애만 낳고 받아먹고. 그런 부작용도 있어요. 모든 것은 이제 이 사회라는 것은 양면성이죠. 예, 우리가 이제 수 개념에서도 음양이 있듯이 원래 3에서 이제 6으로 건너뛰는데 4와
5는 원래 그 가상우수죠. 있는 수가 아니에요. 잡히지 않는 수인데 어떤 3의 조화에 의해서 이렇게 4가 5가 생긴 거예요. 이게 3의 어떤 반대의 어떤 거, 이게 3의 음수, 3의 음수가 이렇게 아래로 만약에 이렇게 아래의 3이 있으면 위에 3이 반대로 이제 대칭되는 3이 있을 거냐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3의 어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삼각형을 그려보자. 삼각형을 이해하려고 보면은 이게 4개의 각이 나오죠. 4방위가 나와요. 그래서 4방위가 나오고 그 중심을 오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와 5는 어떤 그 홀로그램 가상 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허수로 그 작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차원이라고 말하고 시간의 차원으로 4차원이라고 그러는가? 뭐 수학적 계산상으로 11차원광이 뭐 16차원광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실질적인 어떤 그 미시 세계에서의 어떤 그 명과 일의 어떤 그 수화 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가상 수이기 때문에 4차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측되어지지도 않고 그냥 개념적으로만 생각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그 뭐 허상이기 때문에 있다고 봐도 되고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어떤 가상의 세계를 만들듯이 그 가상의 세계는 실질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가상의 세계는 또한 실질 세계가 또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탁월하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4와 5,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차원의 개념은 차원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그 어떤 미시적 세계에서의 어떤 그 허수로서의 작용하는 실질 세계와 이어지는 그런 실효성 있는 숫자이다. 아마 비록 잡히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론을 얘기하다 6이라는 숫자는 그 어떤 그 창조의 시발점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666이라는 어떤 그 일반적 개념을 떠나서 그 창조의 어떤 그 시발점이 되는 창조의 수라고 생각하시고 허경영이 6을 택하는 것은 어떤 그 미시 세계에서의 어떤 그 저율은 끝나고 어떤 그 이상적 파라다이스 세상 그 이상의 어떤 그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창조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 8, 9가 나오게 되면은 비로소 이제 그 후천 세계로서의 어떤 그 후천 5만 년이라고 하는 뭐 중상도에서 말하는 후천 5만 년의 시간이 어떤 그 시작이 되는 어떤 그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너무 이제 허경영 씨는 스케일이 너무 커요. 그래서 보통 인간으로서는 그 퀀텀 립이라고 그러죠. 퀀텀 립을 이해하는 사람 누가 있어? 퀀텀 립 알아요? 전자의 어떤 그 전자의 궤도 변화가 뭐 하나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넘어갈 때에 그 지수 함수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졌다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라지다 나타나는 그 중간의 과정이 없어. 이게 퀀텀 립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중간을 설명할 수 있을까?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존재했던 것이 사라졌다가 여기서 톡 하고 나타나냐 이 말이야. 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죠.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허경영의 어떤 삼상격책은 너무 허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스케일이 인간의 범주로서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거기서 딱 한 가지를 이제 말하는 것이 그 국민 그 배당제를 좀 이제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국제적으로 어떤 그 정치적 선례에 의해서 양적 완화는 실패한 것이고 인간은 그 기본이 게으른 존재다 이 말이야. 게으른 존재.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 사람이 항상 내가 하는데 사람이 아쉬운 것이 있어야 참고 인내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이 없는데 일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 대가가 돌아와야 그 희망이 있는 것이지 노력하지도 않고 모두가 그냥 뭐 주어진다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자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밀림에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 그 밀림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뭐 배는 겁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항상 부족함이 부족함을 느끼는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명의 진화가 항상 정체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뭐 침략을 당하듯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듯이 야생에 길들여진 사람에 의해서 편안히 먹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점령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위도가 높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더 문명적으로 발전한 이유는 춥고 배고프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기본 자체가 베이스가 게으름이다. 게으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쉽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부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그 온도에도 이상차가 있어야 순환하듯이 인간의 문명도 인간의 어떤 사무 질적 환경도 그 이상차가 있어야 그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뭐야 허상이다 허상.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 국제적 선례를 돌아봐라 이 말이지. 그렇게 복지 정책을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있느냐? 없어. 그리고 지금의 시기는 코로나19로 의해서 현물일 시장에 어떤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어, 앞으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를 걱정해야 할 때라 이 말이야. 그래서 허경영의 어떤 양적 완화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물론 2천조, 4천조를 찍어낸다 해도 그 숫자상으로만 왔다 갔다 해야 해요. 빚이 있는 사람은 그냥 그걸로 퉁치고 없는 걸로 치고 안 먹은 걸로 치고 그 광고 있잖아요. 없는 걸로 치자 이 말이야. 물론 이제 박정희가 그 옛날에 사채 동결이라는 것을 정책을 쳐서 써서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었지만은 그때는 또 그때도 그때는 그게 이제 유효적절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풍요의 시대다 이 말이야. 풍요의 시대. 사람들이 아실 게 없어 아실 게. 그냥 배는 겁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양적 완화는 그 시대와 또 다른 그 설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물론 어렵다고를 하지만은 쫄딱 망해서 뒤질 만큼은 아니다 이거죠.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거 상대적 빈곤감일 뿐이지 에, 에, 배를 굶고 굶어서 뭐 죽는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어떤 그 실효성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과거의 어떤 박정희의 어떤 사채 동결과는 또 다른 묘한 수를 써야겠죠. 물론 그 화폐 개혁을 통해서 어떤 지하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그 마늘밭에 숨겨진 5만 원권 돈 뭉치를 어떻게 이제 양지로 이끌어낼 것인가. 거기에서 거기에서 나온 상당한 어떤 금전적 자본이 있을 테고, 또한 어떤 지하 자금들이 있어요. 지하 자금을 이렇게 양지로 이끌어내서 거기에서 이제 얻취해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국가 예산을 줄여서 얻어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걸로 해서 단순히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덜어내는 전략을 써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현금의 유동성은 증가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그런 양적 완화가 이제 필요하다 이 말이야. 우리가 빙하가 녹으면은 이게 해수면이 60m 높아진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건 거짓말이죠. 그리고 원래 해빙은 보통의 빙하들은 다 해빙이 녹아봐야 원래 얼음이라는 것은 물에 비해서 부피가 크기 때문에 해빙이 녹아봐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 이 말이야. 해수면이 올라가는 건 없고 이제 남극의 대륙 빙하가 다 녹는다면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대륙 빙하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왔어요. 탄소에 의한 온도 증가, 지구의 온난화는
실질적으로 어떤 자연 현상일 뿐이지 그 인재가 아니다는 것은 어떤 과거의 어떤 그 자료를 통해서 꾸준히 뭐 소빙아기가 13,000년을 죽이고 대빙아기가 10만 몇천 년을 죽이러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만 몇천 년 전에 10만 몇천 12만 년 전에 그 무슨 온난기라고 그러지? 에마 온난기라고 그런가? 에미안 온난기라고 그러죠. 10몇만 년 전에 에미안 온난기는 지금보다도 이제 뭐 6도인가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소빙하게 마운드 국속 200년 전에 이제 템즈강이 얼어붙었다는 마운드 국속이 그 마운드 국속이야 우리나라 역사가 이제 일치되는 게 경신대기근 영화 그 우리나라 그 좀비 영화 나온 거 있죠. 그걸 배경으로 한 건데 앞으로 이제 지금 오히려 기온이 떨어지는 AD 국속이라는가 소빙하기를 오히려 이제 걱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왜 또 기후 이야기야? 또 이제 어떤 그 맥락을 또 잃어버렸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적 완화 그런 양적 완화는 있는 거에서 이제 빙하가 녹아봐야 해수면이 성장 이게 올라가지 않듯이 현재 어떤 그 빙산의 해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빙하처럼 해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가라앉아 있는 보이지 않는 해수면 밑에 있는 이게 음지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돈들을 이렇게 이제 표면으로 이렇게 끌어내서 그것을 유통시키고 순환시키는 어떤 그 일련의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허경영의 양적 완화는 그런 식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돈을 찍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이것도 써라.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구독자가 500명이 이제 됐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한 찍어야 그래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좀 이렇게 이제 A가 되는 것이고 뭐 계속해서 영상을 또 찍기 싫다고 해서 안 찍고 있으면은 또 그분들에 대한 A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말에 이제 언변이 없고 더군다나 이제 나는 지식인층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서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하든 말든 그건 자유이기 때문에 적어도 리플을 달 때는 욕은 하지 마라 이 말이야. 논리는 논리로서 반박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지. 나는 적어도 나는 전문가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포크맨이고 포크맨의 지력 수준에 의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지적질을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지적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대화가 오가야 서로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저번 주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뭐 허경영 플랜카드를 달아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목포분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 어떻게 이제 알았나 봐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성분들이 아줌마 여성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가정주부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나가다가 보면은 그 허경영 플랜카드 같은 거에 이제 걸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군소보들은 쫓겨나고 옆에 이제 나뭇가지에다 묶어놓고 그러는데 이게 묶을 줄을 몰라가지고 타일을 묶을 줄을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쭉 쳐져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매듭 맺는 방법 있잖아요. 우리가 그 캠핑 제국 같은 데 그런 매듭 맺는 방법 있어요. 이걸 탱탱하게 매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지고 다시 가서 좀 탱탱하게 당겨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풍당당하게 플래카드라도 이풍당당하게 보여야지 쭉 쳐져갖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 인터넷에서 매듭 매는 방법이 있어요. 매듭 매는 방법. 텐트 같은데 당기면서 이렇게 딱 고정시키고 탱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듭 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배워가지고 다시 그 플래카드 그 줄 같은 거 이풍당당하게 잡아 매시기 바랍니다. 다 해봅시다.